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그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제가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 요거 61선 도전을 한번 해볼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쉬었다 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차트상으로는 조금 안 맞지만, 일단은 어제 하루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이 11,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일단 한번 했습니다. 아래 꼬리가 조금 짧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만약에 뭐 내일 장중 오늘 밤 장중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라인 지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300포인트 지지 력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단 분위기가 괜찮았던 부분 중에 하나, 일단은 금융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견고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감원을 예고한 상태, 그런 부분에서 또 상승폭이 약간 제한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위기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제 이제 이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최근 며칠간의 지속적인 상승세의 흐름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테슬라가 일단은 비트코인 쪽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테슬라의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제 지표로는 주택 지표, 이번 주 주택 지표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올 초부터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6월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제가 요번 주죠. 요번 주 들어오면서 조금 좀 안정을 좀 찾아주는 지표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만 아직까지 주택 가격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조금 더 떨어져야 한다,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발표됐던 7월 주택시장 지수는 컨센에 많이 못 미치는 거의 쇼크 수준의 흐름이 나왔고,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계속 둔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던 상태, 지금 뭐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상태, 주택가격 계속해서 올라가 있고 임대료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주택을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주택을 하나 새로 사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 단위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주택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1차적으로 매물을 딱 잡아놨던, 미국은 우리하고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다르니까 매매를 해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데까지, 내가 침 발라놓고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데까지 한 2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일단 침을 딱 발라놓은 상태에서 상황을 딱 지켜보니까 이거 내가 나중에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취소를 하는 상황들, 뭐 취소를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건수, 취소 건수들이 지금 크게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택 시장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 가격까지만 조금 떨어져 준다면, 지금 주택 지표들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닥권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만 조금 잡히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조금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간 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 출발은 괜찮게 했단 말이죠. 괜찮게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애플이 이번에 이 경기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를 해서 고용을 조금 축소하고 설비 투자 그동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이 급락으로 돌아서 버리게 되죠.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은 급락을 하면서 뭐 월클 1등 대장이 급락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지수들 다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중동 순방 여행만 잘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100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던 날, 그때 국제유가 급락, 오늘 국제유가 급락이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지수가 약간 밀리면서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한 상태고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하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슈와 함께 달러 가치의 하락의 영향이 좀 더 컸지 않았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눌렀던 거에 또 하나 크게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유럽의 공급사 중에 한 군데 우리 이제 더 이상 니네한테 가스 공급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시장의 그동안의 우려, 21일 날까지는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수리 기간이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어제 일단 급작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게, 이런 우려도 조금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시장이 유럽 같은 경우는, EU 같은 경우는 이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가스를 일부 조금 공급을 받겠다라는 일단 얘기, 이 합의가 좀 있었던 그런 내용도 좀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뭐 지금 유럽의 가스 공급에 충분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럽의 발버둥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한편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있기는 했는데, 공급망이 조금씩 우리 이 공급망이 훼손됐던 부분에서 계속 이 풀리지 않으면서 뭐 바다에 LA 롱비치 앞바다에 이 배들이 둥둥 계속 떠 있는 이런 상황들, 공급망 문제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개선이 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 죄송합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수요 부진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게 좀 완화되는 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수치들만 지금 조금씩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려왔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어제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받았는데 대신 하나 아쉬웠던 건 갭 상승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추세 지지선까지는 한번 보고 반등을 좀 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아 보이겠다. 장 초반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다. 장중이나. 대신 그렇게 한 이후에 반등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조금은 이 자리 지지를 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훼손시키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시장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그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하락폭이 좀 견조했고요.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 선현물 매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현물 매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 코스닥 매도가 지금 조금 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보다는 살짝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도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선물 매도가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부분, 위로 지금 튈 수 있는 부분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이 지금 선물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금 상승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조금 장 초반에 비해서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적 요인으로 지금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별로 더블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오늘도 지금 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8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섹터들 그리고 주류 섹터들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들은 장 초반에 좀 괜찮았습니다만 얘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지금 사실 에너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수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인버스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생각만큼 안 밀리니까 얘들 밑꼬리 달고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UAM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 장 초반 살짝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윗골이라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현대차, LG화학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이노텍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 매도 오늘 지금 현재까지 이 정도의 매도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다만 장 막판까지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원익 IPS,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M2N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BH, 비덴트, 시젠, 에코프로비엠,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기술투자, SM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현재 지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견조한데 오늘 중요한 건요.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특별한 호재나 또는 특별한 악재가 돌발 악재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가급적이면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게 가야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시장 안정화의 맥락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지금 괜찮습니다. 얼마가 내렸냐, 얼마가 올랐냐가 아니라 장중 변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중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흐름 같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일단은 아직까지도 오늘 제가 이제 그 증권사 쪽에 이렇게 리포트들을 쭉 이렇게 아침에 보면서 하나 눈에 탁 띄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악재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악재는 뭐 크게 큰 추가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악재는 계속되고 있고 호재는 없다. 근데도 시장이 견조하다. 왜 그럴까?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악재가 특별한 악재가 없는 게 호재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악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더 강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내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인 거고, 여기서 더 강한 충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은 크게 여기에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올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75bp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우려가 50이냐 75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CPI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쯤 오니까 75면 땡큐인 거잖아요. 이제 지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75면 지수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의 땡큐. 100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100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지나오면서 75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75bp가 요번에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뭐 그것 때문에 급환호를 하거나 급격하게 충격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흐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의 박스권이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2280에서 241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고, 이 사이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2410에서 뭐 60, 요 부분에서 박스권이 나와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 본다면 2280에서 2410포인트 정도까지의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중단을 살짝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은 상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맞고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분명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매크로 환경은 사실 뭐 좋은 게 거의 없잖아요. 다 안 좋잖아요. 오늘 더군다나 뭐 일단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일단 스타트를 한번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좀 더 남아있는 상태고, 미국 지금 경기 침체 우려, 고인플레 아직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진행형인 상태고요. 우리가 7월 지표부터는 괜찮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씩 있는 부분이지 아직까지 지표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시장은 이미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쇼킹한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이 폭이 넓잖아요. 2280에서 2410까지가 폭이 넓단 말이에요. 넓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이 일간 변동폭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씩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하루 이틀 반등 줬다가 또 좀 내려왔다가 일정 정도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으로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답이 보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오후쯤 삼성전자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설명은 나중에 오후에 제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도 역시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대신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를 조금 더 노려보는 전략,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 나도 조금은 일단 이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가주는 게 그나마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박아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건 박스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박스권이라는 거. 만약에 요 위에 올라갔었을 때 뭔가 호재가 나온다면 위로 올라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고,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매매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정도로 오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